안녕하십니까. 오카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환영하는 의미에서 음악을 잠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강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관심을 갖고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하고 강의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잘 하려면 일단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교육 내용입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분야에 대해서 교육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내용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그 내용을 전달할 때 방법을 잘 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 강의를 잘하는 사람, 명강의, 명교수의 조건 중에 세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잠깐 고민 한번 해보실까요? 세 번째는 맞습니다. 태도입니다. 태도. 교육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여러가지 교육 방법을 잘 쓰더라도 이 태도가 또 불량하면 실제로 이 평가도 안 좋고 실제로 강의하는데 방해적인 요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나요? 길었나요? 헷갈리나요? 짧았나요? 길었나요? 그렇죠. 짧았죠. 그죠?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이렇게 짧았다면은 오늘날로 오면서 평균 수명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점점 더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흔히 농담 삼아서 얘기하기를 뭐예요? 재수 없으면 몇 살까지 살아요? 120살. 오래 사는 게 축복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않고 생활에 여유도 없고 이러면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축복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여하튼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사회변화 주기는 과거에는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길었죠. 이렇게 길었죠. 이렇게. 그러다가 오늘날로 오면서 이 평균 수명이 훨씬 더 사회변화 주기가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사회변화 주기가 엄청 짧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무어의 법칙, 이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집적 회로의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인데 이 지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다음 화면을 잠깐 볼까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지식의 양도 일단 서기부터 1750년까지 지식의 양이 2배 증가하는 데는 1750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지식의 양이 2배 증가하는 데는 150년밖에 안 걸렸죠. 그러다가 다시 2배 증가하는 데는 1900년도부터 1950년까지 50년밖에 안 걸렸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지식의 주기가 2020년을 기준으로 73일을 주기로 2배씩 증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MIT 공과대학교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양이 매 11시간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기를 박사학위 유효기간이 몇 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뭐가 몇 년 정도 돼요? 평생 가죠. 근데 어쨌든 학위를 따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세상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평균 수명,
평생 동안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사회 변화 주기는 한 번도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데, 요즘은 뭡니까? 이렇게 보면은 평생 동안 살아간다라고 보면, 100살까지 산다라고 보면 사회 변화 주기가 어떻게 엄청나게 많이 빨리 바뀌죠,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의하는 사람은, 교육을 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분야의 내용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무어의 법칙이 언제까지 통할 것 같습니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이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2045년이 되면 이 싱귤레리티, 기술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되면 또 다른, 전혀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싱귤레리티에 대해서도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데, 30대 교수는 어떤 것만 가르치느냐? 아주 어려운 것만 가르친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르치면서 자기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40대 교수는 10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는 중요한 것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50대 교수는 그러면 어떤 것만 가르칠까요? 50대 교수는 아는 것만 가르친다면 아는 것만. 60대 교수는 생각나는 것만, 생각나는 것만. 70대는 뭐 생각도 안 나겠죠, 뭐. 어쨌든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이에 한 70% 정도만 보면 되니까 60대가 70%면은 42세, 50대가 70%면 35세. 그러니까 이 40대, 50대 교수님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만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이 남 앞에 서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뭐예요? 교육 방법이죠. 교육 방법. 우리가 교육 방법 하면, 넓은 의미에서 교육 방법이라고 하면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 개발을 한다라든지 교수법을 개발한다라든지 평가 방법을 개발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두를 포함해서 교육 과정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교육 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강의법, 토익법, 사례연구법, 문제중심학습, TBL, 그 다음에 액션 러닝,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교육 기법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이제 이 수업 중에, 강의 중에 재미있는 내용들을 넣는 것을 우리가 교육 방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진을 보여준다라든지 동영상을 보여준다라든지 게임을 한다라든지 유머를 한다라든지 사례를 제시한다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교육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강사나 교수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중 교육 기법과 교육 방책,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써야 되겠죠. 교육의 프로세스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을 설계를 하고 실제로 어떻게 잘 가르칠지를 공부를 하고 실제로 가르친 결과를 목표에 대비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교육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알아야 되겠죠, 강의하시는 분들이.
자, 그 다음 이제 교육 기법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강의법이고, 또 그 다음이 이제 토의법이겠죠. 그죠? 그 외에 사례연구법, 뭐 사건처리법, 뭐 인바스켓, 그 다음에 뭐 롤플레잉, 프로젝트법, PBL, TBL, 액션러닝, CCT, 이와 같은 전반적인 교육 기법들을 알고 수업 중에 또는 강의 중에 어떤 기법들을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잘 알고 있어야 강의를 잘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기법들, 여러분들이 들어본 기법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듣는 기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 실제로 수업을 하는데, 강의를 하는데 중요한 기법들은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구독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육 방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교육 기법들을 적용하거나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재밌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바로 교육 방책입니다. 방책.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게임이나 유머나 스팟이나 사례, 이와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을 우리가 교육 방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교육 방책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았겠죠. 교육 내용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교육 방법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마지막은 태도입니다. 태도. 그죠? 강의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하기 싫으면은, 내가 귀찮으면은, 내가 피곤하면 그 피곤한 모습, 하기 싫은 모습들을 학습자들이 금방 알아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사람은, 강의하는 사람은, 강단에 선 사람은 기본적으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인데, 뭘까요? 두 번째는 태도에서. 예, 맞습니다. 뭘 버려야 되느냐? 흔히 말하는 이 꼰대를 지향해야 됩니다. 꼰대가 어떤 사람이 꼰대인지 아시죠? 나이 많은 사람만 꼰대가 아닙니다. 꼰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주장을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내 말이 맞다라고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꼰대라는 거죠. 꼰대. 권위지향적인 것, 이 부분을 지향을 해야 되는데, 사회학자 중에 이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서 나오는 이 하그리부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사 유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보시면은 맹수조련사형, 두 번째는 연예인형, 세 번째는 낭만가형으로 구분을 했는데, 저는 무슨 유형일 것 같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제가 흔히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면 저는 연예인형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 맹수조련사형도 있고, 연예인형도 있고, 낭만가형도 있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교사를 좋아합니까? 어떤 유형의 강사를 좋아합니까? 자, 중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유형이 많았을 것 같아요? 대학 교수님들은 어떤 유형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어떤 유형의 교사에게 학생들을 맡길 것 같습니까? 뭐 생각이 다 다르겠죠? 여하튼 맹수 조련사냐 연예인이냐 낭만가냐에 따라서 학업 성취도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그리부스 연구에 의하면. 단 인지적인 측면 말고 비인지적인 측면,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뭐 선호하는 유형이 다 있겠지만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그래도 연예인형, 수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교수 기법을 잘 활용을 해서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가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전달을 할 때 방법, 기법, 방책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적용을 해서 수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태도입니다. 학생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친해지고 라포 형성도 잘하고 이런 부분들, 또 존경받고, 이 세 가지를 갖추었을 때 명강사, 명교수, 명교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강의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